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창의적 사회문제 해결 교과목을 함께 공부하게 된 루터대학교 디아코니아 교양대학 이지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로 25년째 대학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첫 시간에 학생들을 만나는 게 처음이에요. 얼굴 마주보고 여러분하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좀 아쉽지만 우리가 어, 조금 더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만나는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 누구도 이렇게 예상을 못 해봤죠. 온라인상에서 이런 방식의 수업이 저희한테 주어지게 되었는데 조금은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또 기회의 시간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새로운 어떤 만남을 만들어보는 기회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어, 좀 가상의 공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따뜻하고 편하게 그렇게 소통하는 수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창의적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그 교과목 이름으로는 굉장히 낯설죠. 이런 교과목을 저희 대학에서 올해 처음으로 교양 필수 교과목으로 개설을 했어요. 이전에는 인간과 사회라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개설된 교과목과 대체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더 인간과 사회라는 그 사회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교과목을 전문적으로 창의적 어떤 사고를 적용시켜보는 그런 교과목으로 업데이트한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과목은 학생들께서 지금 수강 신청을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교양 필수 교과목이에요. 이 교양 필수 교과목은 여러분들이 졸업하실 때까지 이 교양 과목의 이수 학점을 꼭 이수를 하셔야지 졸업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교양 선택은 여러분이 영역별로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영역별로 내가 어떤 영역에서 몇 학점을 이수를 해야지 그 교양을 전부 다 들었다라고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이 교양 필수는 그 루터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졸업하기 전까지는 꼭 들으셔야 되는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교과목은 전체 학생들이 전부 다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분반으로 해서 그 두 반으로 나뉘어졌어요. 나중에 팀 활동을 하거나 이제 프로젝트 해결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분반 과목으로 개설되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창의적 사회문제 해결, 어떤 교과목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과목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업 계획서라는 게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써 있는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했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보시면서 일단 어떤 과목이고 우리가 이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목의 키워드를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수업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지, 여기서 일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창의라는 단어. 이 창의라는 단어가 저희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양교육의 목표인 핵심 역량이 있어요. 핵심 역량이 네 가지가 있는데 소통, 창의, 글로컬, 섬김, 이렇게 네 가지의 핵심 역량 중에서 창의성, 창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목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창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사회라는 그 키워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키워드는 문제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창의적인 어떤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방법을 택할 것인지, 일단 1학년 전체 학생들 분반으로 전공과 관심 영역이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러한 교과목입니다. 여기서 항상 가까운 친구들하고 내가 비슷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것들이 익숙할 텐데, 저희는 이 사회라는 데는 여러분들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우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나와 닮은 사람이 있는 그런 어떤 그 구성원들도 있지만 정말 정반대의 성향과 관심이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그 어울려보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나는 내 전공은 이것과 관심이 달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통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제들을 찾아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졸업을 하시고 이제 신입생인데 4년 혹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졸업을 하시게 되면요, 각자가 몸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전공 분야에 여러 문제들을 좀 더 창의적인 각도에서 바라보는 능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하고 이제 만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전공은 저는 철학, 여러분들 인문학 아시죠? 그 인문학 중에서 철학, 그리고 좀 더 세부 전공으로는 사회윤리학을 제가 전공을 했거든요. 이 사회윤리학을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는 책 읽고 논문 쓰고 그다음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에 이 온라인 강의 같은 건 굉장히 좀 저희가 당황스러운 어떤 상황이 된 거잖아요. 계획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강의를 계획을 했었거든요. 방학 동안 이제 이렇게 창의적 사회 문제 해결은 어떤 교과목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서 나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하고 좀 더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시도하고 그다음에 노력해보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해봤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나는 내 전공 분야만 알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닥쳐서 창의적인 어떤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조금씩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이번 수업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끌어갈 자신의 삶이 좀 더 풍성하고 그다음에 재미있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노란색 박스 보이세요? 이 비교과 연계라고 되어 있어요. 대학에서의 교육은 죄송해요. 대학에서의 교육은 크게 교과 과정과 비교과 과정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교과 과정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강 신청을 해서 학점이 부과되는 이제 그런 과목이고, 그 교과 과정 중에 크게 전공 과목과 이제 여러분들 그 디아코니아 교양대학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할 것이잖아요. 또 안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전공을 선택하고 들어온 학생들도 있고. 그럴 경우에 그 과목들이 이제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전공 과목이고, 그다음에 1학년 때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기초 학문과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이제 교양 과목이거든요. 교양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이 두 번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교양과 전공, 교과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전공을 훨씬 탄탄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혹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한테 부족한 것들을 뭔가 메워주고 그다음에 교과로 부족한 어떤 여러분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공부들 있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비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의 트렌드는 이 교과와 비교과를 연계해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연계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 창의적 사회문제 해결 교과목은 비교과와 연계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학습 튜터링이에요. 이거는
제가 팀 프로젝트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드릴 건데 이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끼리 굉장히 좀 의견 조율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조별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튜터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중간에서 여러분들하고 교과 외의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만나서 조별 프로젝트도 도와드리고 조 과정과 조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이제 조율해 드리는 이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건데요. 학습 튜터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조별 활동을 할 때 제가 항상 동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결과물로 낼 건데 이 프로젝트 결과물을 학교 교내 공모전에 제출할 거예요. 이 일은 뭐냐 하면 보통 그 수업을 끝내고 나면 과제물 냈다 이제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만들어냈던 이것이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지 그걸 환류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환류라고 하거든요.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이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공모전에 제출해서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물을 냈다면 뭐 상도 받을 수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일로 우리 비교과가 연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요, 학습 목표인데요. 이 학습 목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의 그 키워드, 이 수업의 세 가지 키워드 말씀드린 첫 번째 사회학적 스펙트럼이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 보이시죠? 사회학적 스펙트럼이라는 것. 왜냐하면 내가 속해 있는 이런 사회를 그 내 중심적으로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사회라는 데가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나와 사회하고의 어떤 관계를 보면 그 굉장히 그 지역적인 어떤 사회학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조금 넓게, 조금 깊게 바라보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가족 아니면 나의 친구들, 학교 혹은 뭐 종교단체 뭐 이렇게 굉장히 지역적인 어떤 스펙트럼이 아니라 최근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 사이버 공간에서도 어떤 관계의 스펙트럼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는데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볼륨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 그 두 번째는요. 이러한 어떤 사회학적 스펙트럼을 통해서 타자를 이해하고 그의 감성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학습 목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러한 공감을 통해서 발견한 문제를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 발상법이라고 해서 좀 크게 글씨를 했는데 요 앞에 창의적이라는 단어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디에이션을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아이디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저희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루어질 내용이긴 한데 나는 도대체 아이디어가 없어. 나는 그 어떤 생각을 해도 이게 뭐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아. 아니 그렇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조금 정말 창의적으로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데 저희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도와주는 훈련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도움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게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디에이션 훈련도 우리가 하나하나 참여해 가면서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확장된 의식 때문에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한다. 이게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이 수업의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우리의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고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건 그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그 대한민국의 코로나19를 겪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그 외부에 나가시면서 착용하시고 가셨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도 뉴스에서는 마스크 대란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뉴스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은 마스크를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쓰세요? 아니면 타인한테 내가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칠까 봐 쓰세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마스크라는 그 하나의 우리한테 다가온 굉장히 큰 이슈죠. 이 이슈가 과연 나는 마스크를 왜 쓸까? 나를 위해 쓸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일까? 당연히 다들 나를 위해 쓴다고 생각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와 우리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매개가 되는 게 이제 이 마스크였거든요. 이 마스크 얘기도 제가 한번 사회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순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야기가 확장된 의식으로 이제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예, 해서 단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나의 건강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책임감으로 우리가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것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뭐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하고 우리 식구들을 챙겨주고 막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예전에 그 황사 때문에 마스크를 굉장히 집에 많이 예전에 구입을 해 놓으셨대요. 구입을 해 놓으셨었는데, 실상 본인은 이제 출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 활동이 많지가 않아서 그 집에 한 100개가 넘는 마스크가 있었는데, 그 마스크를 그 동네에 택배를 하는 분들한테 나누어 드렸다라는 이제 뉴스를 봤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어떤 사람들이 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마스크를 받아야 돼, 챙겨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갖지 못하는 마스크는 너 때문이야. 네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지를 한 번 더 고민하는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감으로 이런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그러한 작업이었답니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평가 방법은 일단 출석 20%, 20점이에요. 중간고사 20점, 기말고사 20점. 그리고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프로젝트 점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이제 조별 프로젝트, 저랑 같이 하게 되는 조별 프로젝트 있죠? 그게 30점이라는 이제 비중이 큰 점수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중간 보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과제를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보고하는 점수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 점수가 있어요. 조별 활동을 통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내 친구는 우리 조에서 이것을 뭐 잘 수행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어떤 개인 점수,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조에서 여러분들이 동료 평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동료 평가를 해서 개인 점수를 일단 부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최종 결과물,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점수가 30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 참여도가 있어요. 학습 참여도는 미니 하브루타라는 수업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안타깝지만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서 옆에 친구들하고 같이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진행하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튜터링, 학습 튜터링 비교과, 참여도, 이게 각각 5점씩.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여기 학습 참여도에 하나 빠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고 제가 각 시간마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단한 퀴즈나 혹은 게시판에 과제를 남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걸 이제 처리하게 되시면 제가 거기에 학습 참여도 점수를 또 부과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기에 미니 하브루터에 대한 어떤 설명을 노란 박스 안에 써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수업은 일단 사회학적 이론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학적 이론을 토대로 하는 이제 사회 문화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강의부터 하나하나 제가 사회학 이론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그 창의적 사고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디에이션 하는 방법, 창의적 사고의 어떤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온라인 학습 자료 K무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LMS 게시판에 그 여러분들 그 수업 자료에 다 올려놨는데요. 그것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강좌를 K무크 로그인하셔서 청강 등록하시면 본인이 더 공부하고 싶은 내용들을 그 훨씬 더 많이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좌는 LMS 주차별 수업 자료에서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된다. 그리고 미니 하브루타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런 어떤 수업이 수업 방식을 보통 사회적 책임 동행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 그 창의적 사회 문제 해결 수업 방식, 이거는 그 LMS 창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건데요. 이 창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은 그 하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인을 잘 못할까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주차별 학습 활동에 이렇게 그 교과목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 운영 안내 있고, 그 다음에 K무크 시청 자료 이렇게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 PPT가 지금 올라와 있죠. PPT와 영상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창의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되는 어떤 작업이 그 영상만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창의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요. 이 영상에 대해서 그 혹시라도 무슨 어떤 질문사항이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오리엔테이션 전체에 대한 질문도 남겨주시고 1주차 퀴즈 요거를 또 요 밑에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 아이콘을 누르면 지금 퀴즈 보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퀴즈를 풀어주시면 굉장히 쉬운 퀴즈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시면 제가 학습 참여도 점수로 부과하게 됩니다. 예, 교재는 별도로 없고요. 이 교재는 일단 참고 문헌은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유가 첫 번째 사회학적 이론과 그 다음에 저희 어떤 창의적 그 사고를 도와주는 이제 그런 어떤 큰 그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책들도 많이 있고요. 이 사회학적 이론에 대한 그 책들은 우리 저희 대학 도서관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앤서니 기든스의 사회학이라는 책은요. 사실 사회학의 고전이에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고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교양 필수 교과목 사회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그러한 교재로 이제 사회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 나는 이 책이 좀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어드밴스드 러닝을 하고 싶으시면 그 구정화 선생님의 사회학 에세이 이거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거든요. 이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요. 이런 책들도 한 번씩 보시면 다른 어떤 인포피아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20일 이거는 그 21개의 아이디에이션 하는 방법을 나열해 놓은 책인데 저희 교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의 어떤 과제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되는 것들 이런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회학 이론을 공부하고 구체적 사회 문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다듬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